한화 이글스에서 박상원 선수가 좋았을 때 페이스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화 이글스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인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박상원 선수는 한화 이글스의 불펜 필승조로 활약하며 2018년 입단 2년차부터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박상원 선수는 최고 구속 153km에 이르는 강력한 직구와 최대 140km대의 빠른 슬라이더와 포크볼을 던지는 파워 피처입니다. 전형적인 동양 투수들이 넓은 스트라이드와 하체 중심 이동을 활용하는 투구 동작과 달리 박상원 선수는 서양 선수들처럼 상대적으로 스트라이드를 짧게 가져가며 상체를 주로 사용하는 투구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상원 선수는 자신의 스타일을 부드럽지 않고 서양 선수처럼 딱딱하게 던진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유연성보다는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공을 던지는 투구 방식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 투구 폼 수정을 시도했으나 한용덕 전 감독과 송진우 코치는 그의 독특한 스타일이 장점이라고 판단해 현 스타일을 유지하도록 권유했는데요. 그 결과 박상원 선수도 이를 받아들여 현재의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구 폼을 유지하면서 의식을 하다 보니 제구력에 다소 기복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8년 시즌 박상원 선수는 강력한 직구와 함께 효과적인 변화구를 선보이며 개인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직구와 변화구 모두 일관성을 잃어 구종의 가치가 1에서 2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것에 그치며 일반적인 불펜 투수의 수준으로 성적이 하락했는데요. 특히 포크볼은 더 크게 느껴지는 공인구 때문에 손가락으로 제대로 쥐기 어렵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포크볼의 효과가 감소했으며 많은 팬들도 포크볼의 구위 저하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경기 운영상의 부족함과 불안정한 제구 문제도 있지만 가장 심각하게 지적받는 문제는 약한 정신력이었습니다. 실점 없이 이닝을 넘기는 상황에서도 주자를 자주 내보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장점인 구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피칭 스타일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5월 말부터는 팀의 마무리 투수로 활동하며 16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반부터 마무리 자리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불과 5경기 만에 중간 게투로 보직 변경을 하면서 포지션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무기인 포크볼의 효과가 ABS 시스템으로 인해 하락하며 구속과 제구가 함께 불안정해졌는데요. 이로 인해 자신감도 상실하여 4월과 5월에는 두 차례나 2군으로 내려가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13일 대전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선발 김기중을 조기 교체했습니다. 김기중은 첫 이닝에서 LG의 문성주, 김현수, 문보경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고 박동원에게 희생플라이로 첫 실점을 내주었습니다. 이후 오지환에게도 우전 적시타를 내주어 추가 점수를 잃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화 벤치는 김기중을 이른 시점에 교체하기로 결정하며 경기 초기에 투수 교체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김기중은 2회 초에 투아웃을 기록한 뒤 주자 없는 상황에서 조기에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그가 던진 공은 36개였지만 이른 시점에서의 투수 교체가 단행됐습니다. 이어진 투수는 경험 많은 우완 박상원이었는데요. 2017년 프로 데뷔 이래로 박상원은 모두 구원 투수로 나선 311경기를 치렀지만 이날 이외에 등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2020년 9월 13일 수원 KT전에서 체드벨이 어깨 통증으로 2이닝 후 조기 교체되어 그가 3회에 나선 적은 있지만 이외에 등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올해는 33경기에 등판해 29 이상의 이닝을 던지며 3패, 1세이브, 4홀드를 기록했으며 평균 자책점이 7.89에 달합니다. 이는 그의 통산 평균 자책점 3.99와 비교할 때 예상치 못한 부진이었는데요. 특히 지난달 5일 수원에서 열린 KT전에서는 의도치 않은 과도한 세리머니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는 프로 데뷔 이래 이렇게 힘든 시즌을 겪은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6회에서 9회까지 필승조나 마무리로 출전해온 박상원에게 2회 등판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박상원 선수는 2회 첫 타자인 문성주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강렬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진 3회에는 황영묵의 수비 실책으로 주자가 나갔지만 박상원은 문보경에게 2루 땅볼을 유도하고 바로 다음 타자 박동원을 유격수 병살타로 처리해 위기를 넘겼는데요. 그 후 4회와 5회에는 연속해서 3자 범퇴를 기록하며 상대 타선을 완벽히 틀어막았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선발 투수가 조기에 강판당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박상원의 탁월한 투구 덕분에 5회까지 3점 차이를 유지하며 경기의 흐름을 잡았는데요. 좋은 흐름이 이어졌으면 했지만 한화는 3대7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지속적으로 부진했던 박상원이 자신감을 회복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될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올해 야구가 잘 되지 않아 힘들었을 시간들이 이날 경기에서는 다시금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박상원 선수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날 박상원 선수는 장시간 투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한화 이글스의 코칭 스태프에게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그의 활용 가능성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로 한 이닝이나 두 이닝을 강력하게 마무리하는데 탁월했던 박상원 선수가 이번에는 보다 긴 이닝 동안 꾸준한 투구를 통해 자신의 구위를 효과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팀에 더 넓은 전략적 옵션을 제공했는데요. 이는 그의 투구 스타일에 새로운 장을 추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한화 이글스는 이태양, 장민재, 윤대경 등 다양한 투수들을 보유하며 상황에 따라 2이닝 이상 투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롱릴리프 투수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들 선수가 대부분 2군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선발 투수가 일찍 마운드를 내려가거나 연장전이 발생했을 때 긴 이닝을 던질 수 있는 불펜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상원이 롱릴리프 역할을 맡게 되면 한화 이글스의 투수진 운영에 더욱 유연성을 부여하고 팀 전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는 박상원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며 팀의 전략적 운영에도 차질 없이 유연하게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